네, 사랑은 좀 간단해서 솔직히 이제 그냥 안 해보시고 그냥 설명만 들어도 다좀 이해는 하시는데 또 나중에 책 보시면 좀 헷갈릴 수도 있긴 하거든요. 맞아. 네. 그런데 이제 창의 세트부터는 이제 조금씩 그래도 한 번씩은 그래도 만족 자꾸 해보셔야 또 더 기억이 남을 거예요. 구슬 감추기도 게임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여기 이제 회전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통하고 이렇게 작은 속구슬이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얘도 이 회전판을 돌려서 나오는 색깔 원통을 열고 그 안에다가 이 속구슬을 감추는 게임이에요. 이것도 위치를 기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속구슬을 먼저 감추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이 회전판에는 가장 기본적인 4가지 색깔이 있고요. 돌렸을 때 멈추는 곳, 요 바로 아래에 있는 색깔. 이렇게 가리키는 색깔이 아니고 아래에 있는 색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이들한테 이제 처음 들어가기 전에 이제 회전판 자꾸 돌리는 친구 있거든요. 재밌어서. 네. 그래서 이거 돌리는 건 딱 한 번만. 원통 뚜껑 여는 것도 한 번만. 이 약속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돌리다가 쓰러뜨리면 그 친구는 한번 쉬는 걸로. 근데 이제 너무 처음에 그냥 바로 쉬게 하면 야박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으니까 봐주고 우리 2번째부터도 만약에 또 쓰러뜨리거나 그러면 이제 쉬는 걸로 하자 하고서 이제 규칙을 좀 정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 다 풀어주실까요? 네. 원래 한개 있잖아요. 아닌데? 아유. 아무도 발견 못했어. 네. 그리고 이게 이제 24개거든요. 근데 두 분이서 할 때는 12개씩 나누어 갔는데, 근데 너무 12개로 가지면 나중에 끝에 가서 이제 찾기가 힘들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은 여분으로 남겨두시고, 한 11개씩만 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세 사람이 할 때도 마찬가지로 28개씩 가져야 되거든요. 그럴 때도 이제 7개만 가지고 한다든지, 하나 정도는 여유를 두시고 하는 게 애들 3명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4명도 할 수 있어요. 네. 뭐 5명도 할 수 있고, 이거는 이거는 대신 이제 많으면 많을수록 쉬울 게 아니라 어려워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나눠 가진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가운데 있는 회전판을 한번 살짝 돌려서 멈춘 곳, 여기 빨간색이 멈췄잖아요. 그럼 빨간색 원통 중에 하나를 뒤집어서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자리는 다음에 열면 패스가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기억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아이들이 조금 익숙해질 때까지는 처음에는 이 원 24개를 다 사용하지 마시고 처음 배울 때는 한 8개만 가지고서 처음엔 하고 그 다음에는 16개만 가지고 하고 그리고 이제 24개 다 가지고 하고 그리고 이제 또 기억도 그냥 무조건 기억하는 것보다는 뭔가 단서가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스티커를 조금 이용하셔도 돼요. 네, 이 6개에다가 다 붙이지 말고요. 2개 정도는 비워놓고 한 4개 정도만 뭐 과일 스티커라든지 뭐 동물 스티커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좀 위에다가 붙여서 애들 기억할 수 있게 좀 더 도움을 주면은 훨씬 기억을 잘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쓰러뜨려서 넘어가는 거. 많다 보거나 아니면 막 그 남자친구들 막 세게 돌리려고 막 하거든요. 그럴 때 그 쓰러뜨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칙을 정해서 패스. 이제 패스 해주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자기 구슬을 먼저 넣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다 넣고 난 다음에 이제 가져오기도 할 수 있어요. 다 넣은 구슬을 이번에는 꺼내오기. 꺼내는 건 어떻게? 이것도 돌려서요? 네네, 돌려서 꺼내오기. 네. 그게 더 어렵겠어요. 그럼 이게 파랑이 되면 아무 파랑에나 네네네. 근데 비어있는 파란색을 골라야 되겠죠. 그치. 네. 그리고 이제 여기 가운데 멈출 경우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양쪽 2군데 중에 내가 선택하게끔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규칙에 보면 이제 내 차례가 됐을 때 통과라고 할 수 있어요. 통과는 뭐냐면 내 차례가 됐는데 초록색이 나왔는데 나 초록색 어디 있는지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한번 쉬는 거야. 내가 알아서 그냥 나는 통과할게 하면서 쉬면 돼요. 그럼 그 다음 사람은 그냥 내가 초록색을 알고 있으면 알고 있는 초록색에다 넣어도 되고 다시 회전판을 돌려도 되고. 근데 이제 수업을 해보면 이게 24개가 된다고 해도 한 20개쯤 한 4개에서 한 6개 정도 남았을 때는 애들 거의 못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하다가 보면 한 색깔에만 또 유독 많이 들어갈 6개가 다 들어간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럴 때도 이제 통과라고 외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한 번씩 만약에 빨간색이 나왔는데 빨간색이 다 들어갔다고 하면 그냥 아이들이랑 임의로 이런 것도 규칙을 정하셔서 그냥 우리 빨간색 진짜 다 들어갔는지 확실해? 하고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 들어갔다고 확인을 한번 해보는 거죠. 예, 한번 겸사겸사 힌트도 줄 겸해서 한번 오픈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말 다 들어갔으면 내가 원하는 색깔에 하나 넣을 수 있게 기회를 주셔도 되고요. 네, 그렇게 이제 조금 유두리 있게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끝에 가서 너무 안 나오거나 막 이럴 때는 하는 사람도 속상하고 보는 사람도 안타깝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얘는 속끝을 먼저 감추고 또 빼기 해주시면 되는 게임이에요. 제가 넣을게요. 메모리 게임 들어갈게요. 같은 메모리라서 이렇게. 이건 정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메모리 게임이에요. 자기 차례에 카드 2장 뒤집어서 똑같은 그림이면 가져가고 아니면 다시 뒤집어 놓고 여기 보면 이제 한 쌍씩 다 있어요. 2개씩 같은 그림이 2개씩 다 있거든요. 그래서 쭉 처음에 이렇게 한번 분류해 보시면서 똑같은 그림이 2개가 있다는 거 한번 아이들이랑 이야기 많이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전 게임으로 또 쫙 펼쳐놓고요. 어린 친구들이랑 할 때는 몇 장이라는 게 미리 정해져 있는 거 아니고 그냥 선생님이 알아서. 네, 임의로 하시면 돼요. 양을 좀 늘리시면 돼요. 여기 이게 아마 56장인가 그럴 거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뭐 한 10쌍만 가지고 하든지 그리고 뭐 조금씩 이렇게 양을 늘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아이들한테 어떤 그림이 있는지 이제 알아보기 하려면 이렇게 찾는 거 되게 재밌어 하거든요. 순발력 있게 변별해서 찾는 거니까 부사가 그냥 보여주면 성이 있는 카드 빨리 찾아서 빙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져가는 게임. 먼저 좀 한번 쭉 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카드를 섞어서 뒤집어 놔야죠. 그러니까 같은 거 찾기. 네네, 같은 거 찾는 거예요. 약간 백선판 같은. 다 우리 거로 적용해봐. 일단 5개 먼저. 아는 게 그거라. 네. 자, 여기서 이제 자기 두 장씩 뒤집는 거예요. 동시에 네. 기억해놔야 되겠네. 상대방한테 꼭 보여주고 가능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개를 한꺼번에 뒤집지 말고 하나하나씩 하나 이렇게 뒤집어서 상대방한테 꼭 보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규칙이 하나 더 들어가요. 네. 맞는데. 그래 어디서 만났는데. 보여주시고 이렇게 되는데? 아는. 어디 있어? 네, 이렇게 찾잖아요, 선생님. 그러면 보너스에 한 번 더. 한 번 더. 아, 맞아. 내 가져가고. 네, 가져가고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한 번 더는 딱 한 번만 더 해요, 말 그대로. 네. 오. 네, 그럼 가져가세요. 그리고 이제 패스. 네. 기분이 좋네요. 근데 이제 규칙에는 기본 방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선생님. 근데 호영아. 근데 이럴 거야. 분명히 그럴 것 같아. 그런데 이제 또 이제 재밌게 하려면 계속 연속해서 보너스 주셔도 돼요. 그건 알아서 이제 유두리 있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거 카드 많이 모아가는 게임이에요. 근데 이 카드를 다 쓰자고 하려면 꽤 처음에는 잘 안 찾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승부욕 생긴다. 호영아.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들도 이제 저도 이제 조금 요령이 생겨서 저 같은 경우는 카드를 뒤집을 때 그냥 여기저기에서 마구잡이로 뒤집는 게 아니라 나름 차례대로 규칙을 정하고 뒤집어요.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이제 기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선생님만의. 머릿속에 이제 설정. 그러니까 아이들도 일단은 이 메모리 게임을 하는 목적이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억력 좋으시겠네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머리가 좋아지겠다. 선생님 머리가 좋아지기는 해요. 근데 결코 그렇다고 해서 기억력이 좋지는 않은 거예요. 이제는 뭐 나가면서 준비한 물건도 놓고 나오는 판이고요. 게임의 법칙은 일단 네, 그러니까 그냥 근데 아이들이랑 이런 거 많이 하면 그냥 왠지 모르게 내가 머리가 좋아진다 하는 느낌이 들 때는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네.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팁은
기억을 할 때도 그냥 무조건 기억하는 것보다 처음에 이렇게 카드들을 먼저 오픈한 상태에서 아이들한테 이걸 이제 쭉 보고 기억을 하라고 한 번쯤 좋겠네. 예, 기억하게 하고 나서 뒤집는 것도 좋지만 스토리를 좀 만들어 보라고 하면 더 좋아요. 이제 첫 번째 줄에 있는 이걸 그림을 가지고 네가 어떤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하고서 이야기 한번 만들어 보고 이야기 만들기. 예, 이야기 만들기를 한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기억을 또 좀 하게 도와주시면 훨씬 더 아이들이 기억을 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창이 앞부분이라서 앞에 나오는 것들은 이제 사랑보다 조금 이제 나아졌을 뿐이지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네. 오늘 몇 장을 갖고 있네, 나를. 이건 다양한 선의 세계라고 해서요. 이제 우리 주변 사물들이 모두 다 이렇게 선으로 되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활동이에요. 그래서 사실 말은 이제 들어가면 뭐 계곡선, 폐곡선, 막 열려 있는 선, 닫혀 있는 선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는 말을 바꿔서 이제 알려주는 활동이거든요. 처음 게임판이 이렇게 4개 있고요. 카드는 뒤집으면 이렇게 빨간색 카드와 파란색 카드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빨간색 카드는 게임판에 있는 그림하고 똑같아요. 근데 파란색 카드는 그림의 모양은 다른데 개념적으로는 똑같아요. 예. 파란색. 네네네. 개념이 똑같고 빨간색 카드는 그림이 똑같고.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빨간색 카드만 사용해서 이제 1대1 대응시키는 활동. 아까 그 렉스를 찾아서나 오감각의 세계처럼 카드를 다 뒤집어서 쌓아놓고 게임판을 2개씩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2개씩 나눠 갖고 자기 차례에 한 장씩 뒤집어서 이제 똑같은 카드 찾아서 맞추는 거예요. 나한테 카드가 있으면 이렇게 올려놓으면 되고요. 없으면 상대방한테 그냥 줘야 해요. 근데 이제 가져가서 맞출 때 여기 이제 선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먼저 게임을 하기 전에 선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그럼 여기 이제 5가지 선이 나와요. 먼저 이렇게 직선. 쭉 뻗은, 뭐 쭉쭉 뻗은 직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한테 직선 알려주고 주변에서 막 이런 직선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는 활동 이런 것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엔 이제 꺾은 선. 선이, 예, 선이 꺾여져 있어서 꺾은 선이라고 얘기해 주면 돼요. 근데 이 꺾은 선은 2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문이 닫혀 있는 것. 꽉꽉 닫혀 있어서 여기에 친구가 살고 있는데 문이 닫혀 있어서 나갈 수가 없대. 그래서 얘는 닫힌 꺾은 선이야. 이렇게. 얘는 문이 열려 있어서 친구를 만나러 갈 수 있어. 막 이렇게. 그래서 열린 꺾은 선. 이렇게 직선, 열린 꺾은 선, 닫힌 꺾은 선. 그리고 요건 곡선. 꼬불꼬불 곡선 막 이렇게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열린 곡선, 닫힌 곡선. 이렇게 5가지 개념이 나와요. 네. 그래서 네, 선 이름이 사실은 처음엔 어려워요. 한참 막 5살, 뭐 6살 친구들 하는데 직선도 어렵고 곡선도 어렵잖아요. 근데 여러 번 하다 보니까 또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거는 빨간은 같은 거 찾기. 네, 빨간색은 이제 같은 걸로 갖다 올려놓는 활동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란색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양은 달라도 선의 개념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 장 가져와서 얘는 닫힌 곡선이 하나만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닫힌 곡선 하나 있는 건 이거예요. 어떻게 생겼어요? 예. 그러니까 생김새는 다른 상관없이. 모양은 다른데 개념이 똑같은 거죠. 그거 이제 올려놓는 활동이에요. 예. 그래서 선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런 선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선으로 되어 있다는 거. 예. 그리고 뭐 이름을 써보라고 해서 그 이름에는 어떤 선이 있는지 직선이 들어가는지 꺾은 선이 들어가는지 뭐 곡선이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이야기 나눠봐도 되고요. 요것도 이거는 그러면은 지금 다 네. 꺾인, 열린 꺾인 그렇죠. 선인데 열린 꺾인 선. 이거 어디다가 여기 찾아보세요. 찾아야 돼요? 네, 하나 있어요. 요렇게 넣는 아니요, 거야? 선생님 이건 한 개만 있는 거. 얘는 한 2개. 개만 있는 거. 이거네. 그렇죠. 어렵다. 예. 사실 이거는 열린. 예, 열린 꺾은 꺾은 선. 선이 이거는 2개 있는 이것도 거. 열린 꺾은 선. 근데 열린 꺾이션 하나, 하나 있는 있는 거. 데다가. 예, 예, 놓는 거예요. 와. 그래서 얘네들도 이렇게 놓으면 두개 있는 선생님 애들도 있네. 이렇게 놓으면 얘까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하려면 항상 이렇게 뒤집어서 놓는 게 더 저 방법이에요. 그럼 얘는 제외시켜도 되니까. 안 봐도 되니까. 헷갈리니까. 네, 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이렇게 파란색 카드랑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째로 이제 할 수 있는 게 요 안에 보면 이런 게 들어있잖아요, 선생님. 그래서 저걸로 뭐 하나 싶은데 얘는 이제 예, 빨간색과 파란색 카드를 섞어서 도미노 활동하는 거예요. 도미노 아까 그 기아 도미노 뭐 끝동물 이어가기 진짜 도미노. 보셨죠? 네, 그 도미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것도 선이 같은 개념끼리 연결을 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만 더 해볼게요. 네.
카드는 7장씩 나눈 거 가져요. 네, 그래서 여기다 끼우시면 돼요. 섞어서 끼워요? 네, 그냥 자기 여기 한 군데에다가만 끼우시면 돼요. 두개 다 끼우시고. 아, 저렇게 꽂는 거예요? 아니 상관없어요 선생님. 이건 지금 두 분이 하시는데 두 개를 다 쓰시니까 그런 거고 네 사람이 할 때는 하나씩 가지고 해야죠. 네. 그래요. 줄여야 난 자기 따라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처음 친구가 가운데다가 이제 한 장을 내려놓는 거예요. 제가 그냥 하나 내려놓을게요.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 옆으로만 연결할 수 있어요. 네. 찾아서. 그럼 계속 제가 하는 건가요? 아니죠. 아. 이제 바꿔가면서 한 번씩 하는 하나씩. 거예요? 네. 아. 근데 내려놓을 땐 아이들한테 이제 선 이름을 좀 한 번씩 얘기하게 해주시면 돼요. 닫힌 곡선. 그럼 일로도 연결하고 네, 일로도 네, 연결할 네, 수 네. 있고. 이렇게 닫힌 닫힌 곡선. 곡선. 네. 상대방 카드를 볼 수 없게 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전략을 세우려면 이제 여기 지침서에는 안 보이게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오픈하고 해야지만 솔직히 말해서 전략을 세울 수 수 있어요. 있는. 그래서 저는 창의 세트에서는 거의 다 오픈을 하고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들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야지만 전략이 이제 그걸 생각할 수 있게 되고 그걸 생각할 수 있으면 이제 논리 세트에 가서는 안 보고 하거든요. 예. 이게 없을 때는 그냥 통과. 없을 때는 카드 하나 가져. 아, 쌓아놓은 카드가 많기 때문에 가져와야 돼. 그렇게 해서 자기 카드를 먼저 다 사용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네. 그래서 상대방의 전략을 파악하고 아까 저기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려놓을 때 내가 상대방 카드를 봐야지만 상대방 카드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잖아요. 지금 다친 꺾은 사람 선생님 이것도 되고 얘도 되고 쟤도 되잖아요. 세 장이나 있는데 이 카드들 중에서 이왕이면 상대방이 내려놓지 없는 걸 내려놔야지 나한테 더 유리하게 내가 카드를 더 한 장 빨리 쓰겠죠. 예. 그렇게 해서 카드 먼저 쓰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고 다 내려놓은 상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중간중간 뒤집어 놓고 유추해보는 활동도 해주시면 좋으세요. 여기. 그렇죠. 그거 보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지 이제 알아낼 수 있겠죠. 두 가지 게임 이상은 못 하겠네요. 시간상. 재밌네. 이것도 시작하면 하루 종일 하려고 애들이. 보통 오르다 수업은 뭐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일주일에 한 번? 네. 그리고 이제 더 좋아해서 2번 받는 친구들도 있긴 한데 대체로 이제 한 번. 기억력이 사라지겠네. 저번 주에 기억력이 소멸될 때쯤. 그리고 이제 창의 세트로 들어가면 이제 스무 게임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요. 이건 덧셈 주사위라는 게임이고요. 사랑, 창의, 논리. 논리가 이제 어렵겠구나. 네, 논리가 조금 이제 규칙 논리는 복잡한 보통 것도 몇 세? 초등학교 네, 논리는 내일 배워요? 초등학교 2, 3학년. 논리는 선생님 오늘 안 하고 내일?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빨리. 내일 나 없는데. 8개월. 아니면 지금 쭉 한번 해보고요. 할 수 있는 건 하고 내일 최대한 빨리 끝내드리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토요일입니다. 선생님. 방 잡자, 호텔 잡자. 가죠. 자, 여기 덧셈 주사위는 3부터 9까지 나오는 이 그림판이 이렇게 색깔별로 4가지가 있고 마찬가지로 카드들도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그럼 먼저 게임판과 카드를 내가 정해서 이제 내 앞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게임 방법은 여기 나와 있는 주사위 1, 3 주사위거든요. 1부터 3 주사위 3개를 동시에 던져서 나온 숫자를 모두 다 합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하는 거죠. 1부터 3 더하기도 숫자를. 하네. 네, 더하기 개념이죠. 이거는 이렇게. 그래서 이제 1, 1, 1이 나오면 근데 이런 경우가 좀 드물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것도 세 그림 맞추기처럼 빗면이 있어요, 선생님. 세 개를 다 더하는 거죠. 네, 세 개를 다 더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머리셈으로 되지 않고 거의 다 세는 친구들이 많죠. 지금 그렇겠네요. 초반에는요. 네. 근데 점점 이제 뒤로 갈수록 직관으로. 아, 이게 먼저 맞춘 사람이 이기는 네, 그래서 게임판을 먼저 다 채우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고요. 요것도 세 그림 맞추기처럼 이렇게 빗면이 있어서 빗면이 나왔을 때 계속 안 나오면 그럴 수 있겠네. 4도 네, 그렇고. 네.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숫자는 반드시 1, 2, 3만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는. 아, 빗면. 예, 빗면이 나왔을 때는 1, 2, 3만 사용할 수 있는데
이제 이 덧셈 주사위가 조금 이제 원활하고 이제 잘하는 친구들한테는 좀 다른 숫자를 제시해 주셔도 괜찮아요. 네, 어떤 숫자 0도 사용할 수 있고 네가 원하는 숫자를 다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한 7세 정도 되는 친구들이랑 덧셈 주사위를 하게 되면 더하기로만 하는 게 아니라 빼기로도 더하기와 빼기가 가능하게. 그러면 이 빗면을 그렇죠. 빗면을 뭐 다른 큰 수를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빼기를 해서 만들 수 있도록 정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일단. 네, 일단 근데 나와 있는 방법은 1, 2, 3만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네. 3 중에 하나만 하는 거죠, 어쨌든. 내가 나왔을 때 네. 이거 1이라고 할 거예요. 네네. 또 나중에 이거 3이라 할 거예요. 이렇게 가능한 건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네, 처음에 딱 한 번만 일만- 정해야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냥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바꿨다가는 이미 내가 만들어 놓은 수를 또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게임판의 숫자를 확인하고 내가 어떤 숫자를 만들어야 되는지를 생각한 다음에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주사위는 각자 돌려요? 아니면 선생님? 각자 3개 다 던지는 거예요. 이제 해보시면 알겠지만 아이들마다 주사위 3개 막 이렇게 던지는 애가 있는 거 아니면 또 하나씩 이러고 던지는 애들도 있고 꼭 요 안에서 던지는 걸로 해야 돼요.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죠. 안 그러면 뭐 다 튀어나가고 네, 엉망이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는 게 더 유리해요. 4명이 다 다르게 그냥 주사위 던지는 거. 떠지는 데도 있고 넣는 데도 있고 뭐 숫자 게임 또 이제 하나 더 있거든요. 여기 숫자 동산이라고 해서요. 여기에는 게임판이 4가지가 나와요. 네. 본것 같다. 이제 요 나뭇잎 게임판은 홀수 짝수. 요거는 홀수 짝수를 할 수 있는 게임판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 돌길 게임판은 대소 비교. 크다 작다에 대해서 알아보는 활동이고요. 그리고 꽃길하고 이 숫자 벌집은 더하기 빼기예요. 얘도 이제 이렇게 게임판이 들어가 있어요. 요거는 크다 작다 하는 데에서 이제 사용하는 게임판이고요. 나머지는 요거 그리고 홀수 짝수부터 한번 해볼게요. 홀수 짝수는 먼저 이제 홀짝 개념을 조금 인지를 시켜야 되겠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애벌레 중에 하나를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나는 뭐 이 애벌레 할 거야, 이 애벌레 할 거야. 근데 친구들이 선생님들 보시기에 얘가 제일 가까워 보이잖아요. 근데 나뭇잎의 개수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근데 그런데도 아이들은 얘가 가깝다고 노란색을 그렇게 하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렇게 이제 순서를 정하신 다음에 자기 차례에 이제 주사위를 던져요. 그런데 던지기 전에 반드시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먼저 말해야 해요.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홀수 하고 주사위를 던졌어요. 그런데 진짜 홀수가 나왔잖아요. 내가 말한 것과 맞으면 나는 2칸 갈 수 있어요. 아, 맞으면. 네, 맞으면. 그런데 제가 홀수라고 했는데 짝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나는 못 가고 다른 친구들이 한 칸 갈 수 있어요. 예, 그 규칙만 딱 지키시면. 그러니까 내가 예측한 거와 맞으면 2칸, 틀리면 나 대신에 다른 친구들이 한 칸. 예, 그렇게 해서 여기 마지막 나뭇잎이 있는 곳까지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홀짝 개념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 주사위 2개는 나중에 쓰지 처음에는 그냥 하나씩만 쓰시면 돼요. 하나씩만 써서 개념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16하고 13하고. 그래서 이제 수를 잡고 더하는 숫자를 이제 늘려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는 이제 16 주사위 2개. 그리고 나중에 주사위가 좀 더 큰 주사위가 있다면 큰 주사위를 더 써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홀수 짝수 게임이에요. 이거 생각보다 쉽진 않겠네. 그러니까 홀짝 개념을 자꾸 이제 여러 번 해보면서, 왜냐하면 하나를 사용할 때는 그 수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면 되지만 주사위 2개를 사용할 때는 더하기도 하고 또 그 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요. 더해서 홀수인지 짝수인지. 네.